특징주들의 흐름들 좀 봐야 될 텐데요.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테슬라를 골라왔습니다. 테슬라 6.1% 하락을 했는데요. 테슬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월가에서 자꾸 투자 등급을 강등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딱 지난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좀 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. 먼저 지난 21일 날 바클레이즈와 모건 스탠리가 각각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, 그러니까 뭐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거죠. 이거에 이어서 이제 간밤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.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원인이 좀 클 수밖에 없을 텐데, 이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. 장기 성장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.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가게 됐다.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냥 그 펀더멘털의 어떤 그런 미래 성장 기대감보다는 지금 당장 처한 이 펀더멘털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경쟁 심화라던가 어떤 수요 위축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차량 가격을 그냥 이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책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가격 인하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마진 우려, 뭐 이런 부분들을 골드만삭스에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테슬라에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. 그래서 지금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가 딱 투자 의견 강등하면서 그 21일 날 테슬라 주가가 장 초반 277달러에 거의 육박한 다음에 요즘 이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, 그러면서 한 요 며칠간 지금 15% 주가가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급등했던 만큼 조정폭도 조금 좀 빠르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마도 이 실적 시즌이 또 이제 임박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가격이나 그리고 마진 요 이슈에 시장이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단타 안 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이런 뉴스들에 많이 예민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을 또 우리가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들이 뭐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는 상향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 루시드입니다. 루시드는 오늘 1.5% 상승을 했는데요. 그냥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상승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아쉽죠. 루시드가 장 초반에 15% 정도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치고는 상승 탄력이 정말 많이 둔화됐다.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좀 탄 것 같은데, 루시드도 역시 고급 전기차를 개발하는 회사이고 아직까지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는 뭐 이런 스타트업이죠. 이 루시드의 어떤 간밤에 소식이 있었냐면 영국의 고급 스포츠카 제조사 에스턴 마틴과 전기차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당초 요 에스턴 마틴은 오는 2025년에 첫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인데요. 원래 벤츠와 약간 협력을 해서 그쪽과 이 전기차 기술을 좀 주고받고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요거를 방향을 틀은 겁니다. 그래서 루시드와 이제 약간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건데요. 루시드의 파워크레인 배터리 시스템 기술을 이제 에스턴 마틴이 만들려는 그 전기차에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, 대신에 에스턴 마틴은 루시드에 무엇을 주느냐? 먼저 이제 기술 이용료로 2억 3,200만 달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. 먼저 1억 달러 규모는 요 에스턴 마틴 자기들이 신주를 발행을 해서 루시드에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루시드는 이제 앞으로 에스턴 마틴의 지분율 약 3.27%를 보유한 주주가 되는 거고요. 그와 별개로 약 1억 3,200만 달러의 현금을 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둘 다 고급차라는 공통점이 있고, 그렇지만 아직 덩치가 큰 회사들은 아닌,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 두 기업이 만나면 오히려 그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에스턴 마틴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주가가 한 10%대 상승을 하다가 일단 상승 탄력은 좀 많이 둔화됐다라는 거, 이거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발성이 좀 이상해졌죠. 했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기업은 화이자입니다. 네, 글로벌 제약사고요. 오늘 3.7% 하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요즘 비만 치료제, 이 제약업계에서는 비만 치료제,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런 것들이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는
주요 화두이자 뭐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되고 있는데, 화이자도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어요. 그래서 하루에 하나를 먹고 살을 뺄 수 있는 요거를 개발 중이었는데, 그게 이제 로티글리프론인데 요거를 연구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현재 뭐 임상시험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, 요 약을 복용한 환자들 사이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요 부작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요 화이자 측에서는 뭐 간 효소 수치는 증가를 했지만 뭐 어떤 간에 어떤 부작용이 났거나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어라고 했는데, 시장에서는 에이, 간 효소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간 세포가 손상됐다는 걸 시사를 하는 거야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화이자에서도 이런 뭐 부작용을 안고 뭐 개발하기보다는 하루에 하나 먹으니까 아마 이게 좀 강도가 셌겠죠. 그래서 이제 하루에 2알 먹는 방식의 요 비만 치료제 요 연구 쪽으로 오히려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포기를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주가는 하락은 했습니다만,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아예 손을 놓는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은 카니발입니다. 카니발은 7.6% 급락을 했습니다.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이고 저희가 많이 다뤘어요. 그래서 요즘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.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 되게 많았어요. 자,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 3, 4, 5월 요 실적인데, 매출 전년 대비 2배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. 시장의 예상보다도 잘 나왔고요. 조정 EPS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만 시장의 예상보다 적자 폭이 더 좁았고요. 그리고 전년 마이너스 1.64달러였던 거 이걸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 마이너스 0.31이니까 확실히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게다가 연간 조정 에비타 이 가이던스도 당초 목표치보다 더 상향 조정을 했어요. 근데 뭐가 문제야? 회사 측에서는 또 우리 지금 보니까 예약량이 막 급증하고 있고 이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뒤에 월가 요 부분은 그냥 지워주세요. 이거 어제 거였는데 제가 삭제를 못하고 뒤에 거 또 꼬리가 붙었네요. 네,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쁜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카니발, 특히나 이 크루즈 선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. 그리고 그 오른 이유 중에는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다들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이제 차익 실현, 재료의 노출 뭐 이런 관점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사실 오늘 주가 급락할 이유는 없었고요. 이제 차익 실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